네,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런 보시면서요, 구독과 좋아요, 알림,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커피 쿠폰과 그다음에 햄버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댓글창 위에 보시면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좋은 소식이 있는데 또 짜증나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시민단체가요, 이번 국정감사를 전반적으로 이제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어요. 이번 국정감사를 보니까 최악의 국정감사고 F학점을 준다. 이 최악의 국정감사 중에 또 최악의 인물은 누구냐? 딱 두 명을 꼽았어요. 바로 추미애와 최민희 위원장입니다. 즉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, 그다음에 과기정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, 즉 시민단체가 뽑은 최악의 국회의원 두 명을 뽑았습니다. 법사위는 뭐 할 말이 없고요. 뭐 워낙 난리니까요. 최민희, 저는 좀 이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도 접하고 하는데 저는 사람을 사귈 때요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사람이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사람의 도리가 하기 어렵다. 이 사람이란 게 어떤 잘못에 대해서, 문제에 대해서 부끄럽고, 그래야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서로 간에 뭔가 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저는 최민희 위원장을 보면 참 부끄러움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우선 어제 박정훈 의원, 그저께인가요? 박정훈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할 때 18가지의 잘못, 이걸 아주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역시 뭐 기자 출신이라서 아주 그냥 딱 정리 하나는 잘한 것 같습니다. 즉 이번에 이 최민희 위원장이 잘못한 게 18가지다.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딸 결혼식을 국정감사 기간 중에 하는 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. 피감기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근데 이번에 보니까 피감기관들 분들이 전부 다 축의금을 냈지 않습니까? 축의금을 냈는데 다 뭐 100만 원, 50만 원, 뭐 꽤 많은 돈을 냈어요. 근데 이렇게 내면 거친 돈이 얼마나 될까요? 아우,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. 뭐 거의 글쎄요, 뭐 제가 또 괜히 이런 이야기 하면 또 고소할라. 하여튼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이제 돌려준다라고 한 그 사진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? 그 사진에 보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이 100만 원이더라고요. 기본이 100만 원이고 또 뭐 방송사들도 한 명당 기본이 100만 원이고 또 이번에 이준석 대표는 50만 원을 했더라고요. 근데 왜 50만 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거 50만 원 너무 많은 돈 아닌가요? 하여튼 뭐 그렇게 했습니다. 환급금 하더라도. 근데 더군다나 지금 진보 언론들이 사설 등을 통해서 제발 좀 사퇴해라, 과기정통위원장. 정말 창피해 죽겠다. 라는 사설도 쓰고 있습니다. 만평도 쓰고 있고.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진영 내에서 이제 버린 거예요, 사실상. 더군다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. 노무현 대통령이요, 결혼식 할 때 안 알렸습니다. 비공개로 했습니다. 자녀들 결혼식 할 때. 근데 왜 그걸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치인이라고 그래요? 언제 노무현 대통령이 뭐 청첩장 국감기한 돌려갖고 뭐 결혼식 한 적 있나요?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몰리니까 거기다가 또 무슨 암세포 이야기를 하면서 면역세포, T세포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이분은 지금 글쎄 지금 나이에 양자역학 공부하면서 또 이런 면역세포까지 공부하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저도 양자역학 공부하면 뭐가 뭔지 모르겠던데요. 거기다가 또 면역세포까지 공부하시니까 참 여러 분야의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글쎄 내년도 뭐 노벨상을 타시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그 지금 나이에 면역세포 공부하고 T세포 공부하고 뭐 그러면 괜히 이거 머리만 아픕니다. 잠도 안 오고요. 참 기가 막혀요.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끌어당기고, 더군다나 MBC가 어떤 방송입니까?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MBC를 친국민의힘 방송이라고 그러잖아요. 국민의힘이 엄청 억울할 것 같은데. 아니 MBC가 어떻게 친국민의힘 방송이겠어요.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전화 걸어갖고 왜 그렇게 쫓아내서 보도본부장을 직접 묻기까지 했겠습니까? 자기들 거의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대변해주는 그런 방송을 저렇게 친국민의힘 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, 그러니까 언론계 내에서도, 즉 좌파 언론계 내에서도 이거 이제 체면이 안 되겠다,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되니까 그게 이제 손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정말 자격이 없다고 봐요. 어떻게 그 지금 에이펙 기간 중에 어제 또 이게 사회 본다고 나와서 저렇게 앉아 있는지 무슨 염치인지.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 대사에
고춧가루 확 뿌리는 거예요. 근데 결국 이분이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정청래 대표를 밀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. 김현지 부속실장.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은 대단해요. 지금 보도를 보니까요. 대통령이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? 국감에 나가라? 근데 결국 안 나왔어요. 뭐라고 그랬냐면 11월 6일 날이 국회 운영위 국감인데 그날 민주당에서 저기 오전만 나오면 안 될까요? 이랬답니다. 오후에는 대통령 행사가 있어갖고 수행을 해야 돼서. 여러분, 대통령 행사에 부속실장 수행 거의 안 합니다. 누가 하면? 의전비서관이에요. 그리고 또 왜 하필 그날 잡아요? 뻔한 거 아니겠어요? 제가 앞날에 한번 슬쩍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딱 출두하는 날 대통령 행사 잡아서 못 나온다 그럴 거라고. 근데 딱 예측이 맞아 들어갔어요. 대통령은 나가라고 그랬는데 부속실장 1급 비서관은 안 나간다? 야, 그럴 정도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막강한 것 같습니다. 대통령의 어떤 저런 지시를 저렇게 안 따를까요?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워낙 입김이 크기는 이해는 되지만 결국은 이번 국감 김현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났습니다. 왜 이런 일을 자초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처음에 나와서 그냥 하루 고생하고 질문 받고 그냥 민주당 의원들 목소리 크잖아요. 잘 떨잖아요. 또 목소리 하고 이렇게 하면 대충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? 그럼 국민의힘도 그냥 끝나는 거죠. 근데 그걸 안 나오겠다고 왜 총무비서관에서 갑자기 그냥 부속실장으로 바꾸고 국감 내내 언제 나오냐 이 문제로 그냥 점철을 합니까? 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 지금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왜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어깨에 좀 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 나온다고 할까요? 못 나온다고 할까요?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. 그 미스터리는 아마 이 정권 내내 계속 미스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에이펙이라는 국가적 행사가 주목받을 시간에 결국 김현지, 최민희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다 망쳐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아무런 지금 뭔가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이번 국감 끝나면 조치하겠다 그러는데 글쎄 뭘 조치를 할까요? 이미 다 버스 지나갔는데 참 저는 그렇게 봐요. 이게 결국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. 권력이란 건요.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? 권력이란 건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멀리 가면 얼어 죽는다. 그러니까 적당한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권력이 눈앞에 확 있다 보니까 주체를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앞으로도 사고 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. 한두 분도 아닌 것 같고 사고 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.